여러분, 내년 2026년 주택시장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내년 시장은 이렇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이제 12월, 오늘이 1일입니다. 자, 12월 1일. 12월 1일이 이제 되니까, 야, 올해도 이제 다 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멀쩡하게 잘 있다가 최근에 감기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조금 한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올 연말까지. 자, 2026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을 확실하게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뭐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2026년 주택시장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꿰뚫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6년 주택시장 이렇게 된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2월 10일.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제가 진행을 합니다. 2026년을 대비하는 마지막 핵심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입력을, 완전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먼저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시장 예측이 지금까지 맞아왔다는 것은 제 동영상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올해 마지막으로 투자해야 될 투자처, 핵심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일 날이고요. 이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동산 고민에 관한 상담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거, 제가 부동산 오래 했으니까요. 대충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오시는 게 좋은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와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요. 상승 시장입니까? 하락 시장입니까? 보합세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조용한 가운데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현재 거래량은 완전히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1호 대책의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죠. 하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는.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중심 지역들은 정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곳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숨 고르고 있는,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숨 고르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년에 5월 9일까지가 양도세 중과 일반 세율로 유지를 하고 있죠. 내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도 매도를 해도 중과가 안 되죠. 한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1년 단위로 일반 세율로 지금 양도세를 매기고 있죠. 근데 5월 9일이 되면은, 넘어가게 되면은 양도세에 다시 이제 중과가 될지 아니면 일반 세율로 갈지 모르는데, 어쨌든 세금에 관한 그런 대책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집값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값 하락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글쎄, 그건 이제 두고 보시면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수요 억제 대책도 내놓지만 공급 대책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반응하면은, 지금 왜냐하면 공급을 늘린다는 의미잖아요.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자, 이제 공급 앞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지금 급하게 비싸게 집 사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정부의 이런 시그널, 공급 대책이 전혀 지금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LH가 그 재정 상태도 상당히 안 좋고요. 그리고 LH에서 진 주택들은 좀 저가 주택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과연 LH에서 민간 건설회사에 짓듯이 그렇게 규모 있게 양질의 주택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135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물론 이제 경기도권에는 가능하죠. 그렇죠. LH 주도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서울이죠. 서울. 문제는 이 서울. 가장 공급이 부족한 이 서울이 지금 문제잖아요. 이 서울엔 땅이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LH에서 여기다가 대량으로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할까? 그러면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확 풀어서, 그러니까 재건축은 뭐 대표적인 규제, 초과이용 환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 풀어가지고 뭔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건 또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의문을 또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부에서 뭐 135만 가구를 공급을 하든 얼마를 공급하든 간에 정부의 공급 대책은 뭐예요? 중장기 대책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진다고 해서 2, 3년, 3년, 4년 만에 후다닥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물량이 나올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급은 계속 부족할 테니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 대책에 대한 반응이 뜨끈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자, 2020년 주택시장은 상승장이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자, 첫 번째, 지금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25년도의 유동성이 2024년도 훨씬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죠. 커지고 있죠. 그건 그 이유도 있어요. 새 정부 초기에는 항상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결정적인 이런 거죠. 금리 인하. 금리가 2달 후에 인하될지 3달 후에 인하될지 넉 달 후에 인하될지 그건 모르죠. 그건 상황마다 틀리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때.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거는요. 인하라는 이 통화 정책의 기조, 방향성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 그래서 이게 언제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흐름이 내리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오르는 쪽으로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향성은 뭐예요? 내리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결국은 우리도 더 금리를 내리겠죠. 그렇죠? 내리게 됩니다. 미국이 계속 내리기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돈이 시중에 더 많이 돌죠. 유동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 그래서 내년 주택시장은 유동성이 엄청 커지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그렇죠? 자, 또 하나는 공급의 절대 감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공급은 절대 부족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부족합니다. 자, 집값 잡는 해법은요, 이 공급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 잡으려면 무조건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2029년도까지 공급이 절대 부족이면은, 이게 왜냐하면은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허가 물량이 나오면은 최소한 3년 이상 지나야지 공급이 되더라. 특히 지금은 또 3년도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요즘은. 그래서 한 3년 반에서 한 4년 가까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2029년도까지 공급이 절대 부족이니, 공급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수요는 한꺼번에 팍 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부동산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서서히 수요가 조금씩 늘어가거든요. 조금씩 늘어가는데 공급이 갑자기 대량으로 확 공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지니까 집값은 잡힙니다. 그렇죠? 이 공급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공급이 정말 그렇게 빠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요.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집값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지금 뭐 어찌어찌 해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것은 뭐예요? 중장기 과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9년도까지 공급이 팍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단기 처방전은 없을까요? 빠르게 좀 시장을 안정시키는 단기 처방전 있습니다. 바로 거래세를 완화하는 거예요. 거래세를 완화. 자, 거래세는 뭐예요? 우리가 취득할 때, 집을 살 때 취득세, 지금 취득세 중과죠. 그렇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본래 중과인데 한시적으로 지금 1년 단위로 일반 세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9일까지가 이제 일반 세율로 진행이 되고 과연 또 중과가 될지는 모르겠죠. 자, 그런데 거래세, 팔 때 양도소득세, 살 때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걸 완화해줘야 된다는, 완화해줘야 일단 기존에 있는 물량에서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매도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양도세가 많이 완화가 됐고 취득세도 완화가 됐네. 집 살 사람은 좀 빨리 살 수 있고 파는 사람들도 부담이 적으니까 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보유세. 이게 이제 한마디로 선진국의 기조라는 거죠. 선진국들이 보유세는 조금 더 높고 이 거래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자유롭게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게 단기 처방전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이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면은, 이런 것도 완화해주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있는 놈들 또, 잘 먹게 잘 살게 해준다.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책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 5월 9일 기점으로 중과가 될지, 아니면 다시 1년 일반 세율로 연장이 될지, 아니면 폐지가 될지. 폐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의 현 정부의 기조를 보면은 절대 폐지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요 취득세 완화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여당에서 취득세 완화. 취득세를 좀 완화하자. 취득세 뭐예요? 거래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거래세죠. 양도소득세. 그렇죠. 양도소득세. 자, 취득세만 건드리고 양도소득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효과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살 때, 팔 때 세금이 쌓여야지 거래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완화를 논의한다면 양도소득세도 완화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년 폐지는 안 되겠죠. 중간은 폐지는 안 되겠지만 1년 연장될 가능성이 한 60% 정도는 된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뭐 있어요? 지방선거 있죠. 6월 3일인가? 아마 그때 지방선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양도소득세 중과는 좀 어렵고 일반 세율로 한 1년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026년은 지역 간 양극화는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드렸죠.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그런데 지금 그 양극화가 점점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주택자 압박 정책 항상 반복되는 상황이죠. 이 다주택자들 집 사지 마라. 집 한 채만 가져라. 참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채 있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많이 받으니 한 채, 똘똘한 한 채로 가자. 이런 수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양극화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은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선진국들처럼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들이 정부에서 못하는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해서 집을 팔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 커진다. 그래서 양극화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앞으로 근데요, 뭐 정부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양극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곳은 내가 편한 곳 살면 돼요. 하지만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 수요가 있는 곳, 그렇죠? 수요가 많은 곳, 이런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풍선 효과가 지방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경기도권에 뭐 서울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뭐 구리라든지 동탄 이런 데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데 가면 되냐 안 되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시적으로 풍선 효과 생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지역의 가치가 반영이 돼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내년 중요합니다. 규제에서 빠져 있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은요, 무조건 내가 사게 되면은, 내가 거래를 해서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 있는 게 빌라 시장입니다. 물론 오피스텔 시장도 빠져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도 빠져 있는데, 오피스텔 시장은요, 이건 대표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이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건 차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 상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오피스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빌라 시장에 우리는 전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 재개발 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 시장의 빌라. 그래서 빌라도 어느 곳에 투자하냐가 관건입니다. 이게 진행되는 곳만 진행될 것이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개발이 많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모아타운, 신석동학계, 역세권 개발 등등 또 공공 재개발 하는 데도 있고요. 가끔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이냐, 어느 곳에 왜요?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이냐가 가장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행되는 것만 될 것이다. 그 많은 것들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싸다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조금 비싸더라도 똘똘한 곳에 가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러 가지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그 중에 으뜸은 뭐냐면 사업성입니다. 이제는 이 사업성이 정말 커요. 왜냐하면은 우리 원자재 값 다 올랐지, 인건비 올랐지, 땅값 올랐지, 다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 재개발의 가장 큰 지금 첫 번째 포인트다. 그 다음이 입지예요, 입지. 옛날엔 입지 가치가 최고였다면 지금은 입지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나오는데 이런 것만 우리가 보고 투자하면 된다. 자, 내년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2월 10일 세미나 공지합니다. 2026년을 대비하는 마지막 핵심 투자 포인트, 투자 첩까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 이게 정말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얘기 같아요. 돈의 가치,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은행에다 돈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안전자산과 실물자산 쪽으로 돈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내가 좀 노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부디의 한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